자, 그러면 임플란트 우리가 치료 과정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알면 좋은데,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그 프로세스가 길다 보니까는 제가 좀 이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먼저 임플란트를 받으시겠다고 오시면 검사를 하고 뭐 CT를 찍던 엑스레이를 찍던 진단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상담이 동의가 되면 1차 수술을 하게 돼요. 이건 일반적인 경우예요. 1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그리고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을 떠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죠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, 자, 한 번 더 자세하게 1차 수술이 뭐고 2차 수술이 뭔지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임플란트 수술 과정인데, 실제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에요. 먼저 이 연조직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박리를 시켜요. 이렇게 제끼는 거죠. 왜? 뼈가 잘 보여야 되니까요. 그 상태에서 이제 드릴링이라고 하는데,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바로 넣는 게 아니고요. 드릴링을 하게 돼요. 말 그대로 드릴을 통해서 그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즈만큼의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 옆에 임플란트 키트가 있는데, 여러분들 혹시 임플란트 수술을 볼 일이 있으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.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사이즈별로 점점 두꺼워지게 나사같이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요. 요걸로 이제 이 길을 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원하는 두께만큼 길이가 됐으면 그 사이즈만큼 똑같은 임플란트를 넣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이제 심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거를 체결을 해요. 요거는 뭐냐면은 잇몸 바깥으로 이렇게, 어차피 나중에는 이렇게 보철물을 바깥으로 내놔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여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동그랗게 요 주변으로 잇몸 그 치은이 아물라고 이렇게 단추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놓는 거거든요. 근데 요거까지 하면 이제 1차 오피랑 2차 오피랑 다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요걸 안 달고 그냥 잇몸을 다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 겉에 이 힐링 어버트가 나오지 않게요. 그런 경우가 뭐냐면요. 자, 여기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딱 심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안에서 딱 고정이 돼야지 뼈들이 막 달라붙잖아요. 그런데 딱 심을 때 보니까 얘가 막 끄덕끄덕 거려요. 그리고 뼈도 푸석푸석해, 약해요. 그러면 그럴 경우 힐링 어버트를 이렇게 달게 되면은 겉에서 씹는 힘이나 어떤 힘에 자극을 받아서 얘가 끄덕끄덕 움직이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잇몸뼈가 달라붙지를 못해요. 딱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뭔가 잇몸뼈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뼈 이식을 해놨을 때 외부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, 그때는 그냥 그 임플란트 사이에 이 연결하는 그 나사가 들어갔다 빠졌다는 구멍이 있거든요. 거기만 이 커버 스크류라고 하는 이 작은 이 뚜껑으로, 임플란트 끝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까지 딱 그걸로 막아 놓는 거예요. 이게 커버 스크류 CS. 그 다음에 이 잇몸을 끌어당겨 가지고 바깥으로 아예 안 보이게 묻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1차 오피가 끝난 거고요. 그 다음에 뼈랑 이제 임플란트랑 잘 붙었다는 판단이 들면은 그때 2차 오피를 따로 한 번 더 하게 돼요. 그때는 다시 살을 절개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 힐링 어버트, HA라고 얘기를 해요. 요거를 다는 수술만 따로 하는 걸 2차 오피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1차 오피를 할 때 상태가 좋으면은 그냥 2차 오피까지 한 번에 해버린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앞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바로 빠지고 나면은 어떡해요?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임플란트를 심었더니 뼈가 괜찮아요. 버틸 수 있겠어? 이러면은 그 한 번에 임시 치아까지 그 임플란트에 연결을 해서 이런 플라스틱 재질로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,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가 초기 고정이 잘 나와야 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건 뭐냐면요, 보통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발치를 해놓고요, 기다려요. 잇몸이 좀 아물기를, 아니면 뼈가 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한 달이나 뭐 2달, 그거는 원장님이 정해주신 대로 이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었었는데요. 최근에는 이제 발치를 하는 즉시에 바로 심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요, 이렇게
우리가 치주 질환 때문에 뼈가 다 녹은 다음에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은 이미 뼈가 주변에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기는 쉽진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 잇몸은 아주 튼튼해요. 근데 충치 때문에 빼거나 이제 금이 간 거예요, 치아에. 그래서 이제 이를 빼게 되면은 요 구멍이 여기는 지금 3개의 뿌리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요 뼈가 건강하죠.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임플란트 심는 겁니다. 이렇게 임플란트 심고 부족한 부분은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 뼈를 이제 채워놓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나중에 이제 뼈들이 와서 막 달라붙고 이제 요거는 임플란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초기 고정이 잘 되면은 발치 1차, 2차 요거를 한 번에 해서 수술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뼈 상태가 좋아야 된다. 이제 앞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 가서 프랙처 됐다 그러죠. 이렇게 갈라진 경우에 빼고 바로 그 자리에 임플란트 이렇게 심죠. 그래서 이제 여기 공간에 보시면 이쪽 뼈는 있는데 여기는 뭔가 헐렁헐렁하죠. 이런 데다 이제 뼈 이식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발치 즉시는 이렇게 한 번에 발치와 동시에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? 환자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. 광고에서 워낙에 많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다 보니까 여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안 해요? 이렇게 질문을 반대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임플란트 심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되게 많았잖아요.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요. 이 CT 사진을 통해서 3차원적인 구조 그리고 나중에 크라운이 씌워질 위치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오면요. 요런 가이드를 치아에다 이렇게 꽂고 요 이제 가이드대로 그냥 드릴링을 하고 심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예측한 뼈가 좀 더 많은 곳에도 심을 수 있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삐뚤빼뚤 심기면은 나중에 보철을 해놓을 때 상당히 어려워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은 보통 근데 보면 다 하지는 않고요. 임플란트 실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더 귀찮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뼈 열어서 보고 그냥 바로 심는 게 빠르지 그거만 또 뻔 떠서 뭐하고 이런 거 싫다 하시는 원장님들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지만 또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하는 병원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? 이거가 너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. 그런데 일반적으로 뼈가 건강하다라고 봤을 때는 하악 같은 경우, 아래턱 같은 경우는 위턱보다 더 단단해요. 그러니까 위턱이 더 물러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뼈 이식 안 하고 그냥 했을 경우는 하악은 2, 3개월 그리고 상악은 3개월에서 4개월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드리시면 되고 뼈가 약하거나 뼈 이식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추가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환자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장님께 이제 이런 경우는 얼마 정도 후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지 물어보고 나서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엑스레이만 보고 뼈가 다 됐네? 안 됐네?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로 그냥 본을 떴어요. 근데 본을 뜰 때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다가 어떤 본 뜨는 재료를 뺐다 꼈다 하면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임플란트 본 뜨다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이렇게 코핑이라고 하는 그 본 뜨는 재료를 이렇게 꽂고 딱 돌렸는데 환자가 갑자기 아!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원장님도 놀라서 막 뛰어왔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일이었냐면 완전하게 뼈가 딱 잡아주지 못했는데 그 상태로 임플란트를 이제 그 위에를 돌리니까 임플란트 같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빼야 돼요. 이제 골유착이 깨졌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재식립을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하고 와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. 근데 최근에는 이런 기계들이 나오면서 이게 뭐냐면 임플란트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붙었다 이런 수치가 나와요. 그래서
이 수치가 나오면 본 떠도 되겠다, 안 떠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왜 오늘 본 뜬다고 했으면서 본 안 떠요?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기계가 있는데 지금 수치가 덜 나오셔서 지금 뜨면은 조금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고 뜨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할 때 저희가 그 치아만 뭐 보고 하면 참 좋은데 주변의 치아를 안 볼 수가 없어요. 제일 많이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주변 치아 상태가 뭐냐면은 바로 정출이나 이동이에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중간에 치아가 딱 빠지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치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. 그래서 뭐 잠깐 뭐 며칠이나 뭐 한두 달 이 정도야 괜찮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위에 있는 치아는 이제 중력을 받고 아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, 마주치는 게. 그러니까 아래로 막 내려오고요, 양옆의 치아는 또 가운데 없으니까 이렇게 쓰러져요. 그래서 치열이 막 흐트러지고 이게 치아 하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합이 이렇게 물리는 게 여러분 딱 물려서 음식물을 씹을 때 절구처럼 정확하게 이제 딱 이렇게 갈려야지 부드럽게 갈릴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절구처럼 딱 안 맞고 이렇게 교합이 안 맞기 시작하면은 물릴 때 부분만 물리고 면이 잘 안 물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.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정출돼서 내려온 경우 진짜 실제 사례를 보시면 뭐 이 치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는데 이거보다 심한 경우가 많아요. 보시면 이렇게 5번 치아 안 물리잖아요. 완전히 안 물리죠. 그런데 4번 치아는 보시면은 이만큼 물리죠. 6번 치아도 뒷면이 약간 이만큼 물리잖아요. 그래서 안 움직였던 거예요. 그런데 얘는 지금 내려왔어요. 그러면 이 치아에다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크라운을 해 넣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와 있으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요거 치아를 다시 올려줘야 돼요. 그래서 요걸 올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교정을 한다. 두 번째는 별로 안 내려왔으면 그냥 삭제한다. 그냥 치아를 갈아내는 거예요. 그런데 많이 내려왔으면 갈다 보면 어떻게 돼요? 또 시리고 신경이 가까워지면 아프겠죠? 그럼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하고 씌워야 된다. 그래서 이쪽처럼 이렇게 잘 물릴 수 있게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상담할 때 이 교합 관계, 물리는 관계도 신경 써서 상담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장님께서 물론 챙겨주시지만은 요 치아 내려온 거를 까먹고 그냥 그거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원장님 여기 치아 혹시 뭐 다른 거 안 하셔도 괜찮냐, 좀 정출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신 다음에 상담을 해주시면 너무 현명하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오시면은 저희가 당연히 그런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해드리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치아를 빼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환자분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. 이대로 그냥 발치하고 기다리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네,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치아 움직이지 않도록요 묶어주는 거예요.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와이어를 이렇게 덧대고 여기를 레진으로 묶어버려요. 그러니까 제가 깁스하는 것 같이 해버린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다른 치아에 이렇게 묶어서 이 치아가 내려오지 않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철물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같이 떼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처리를 해준다. 혹은 요거를 하기에는 너무 뭐 치아가 좀 많다 그러면은 여기만 부분적으로 틀니 같은 거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와이어 레진 스프린트로 정출되는 거를 막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 상담할 때 이렇게 정출이 된 경우는 이 비용도 받아요. 그래서 치과에서 측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확인하신 다음에 요거를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.